이번 시간에는 16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를 빈칸 채우기 문제라고 해요. 이 빈칸에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즉 주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빈칸의 앞이나 뒤를 보고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6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먼저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표시를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왔어요. 필름형 스피커는 종이보다 얇고 투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투명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투명하다는 속까지 비치도록 맑은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창문을 생각해 보세요. 창문에 유리가 있어요. 그 유리는 창문을 닫아도 밖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으면 투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다음 문장에서 비슷한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피커를 활용하면, 여기에 스피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의 문장에도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활용하다가 나왔는데 활용하다는 사용하다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사용하다, 활용하다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을 표시를 해볼게요. 컴퓨터 화면이나 액자 뿐만 아니라 벽이나 천장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다. 또는 그리고 하고 의미가 비슷한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비슷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이어지겠죠?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소재가 부드러워서 옷이나 커튼에 달아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 사용이 나왔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컴퓨터 화면, 액자, 벽, 천장, 옷, 커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 소리 크기를 높여. 여기에서는 소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단독 형태로 분리해. 단독은 단 하나라는 뜻이에요. 따로 하고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분리하다는 나누다. 그러면 따로, 나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뭐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은 없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다양한 물건에 붙여. 뭐 액자나 커튼 이런 건 다 물건이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으니까 다양한 물건이다 라는 건 맞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달다와 붙이다는 의미가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도 볼게요. 특수한 영역을 제한해. 특수하다라는 건 아주 특별하거나 독특할 때 특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제한하다는 어떤 범위를 정해서 범위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범위예요. 그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범위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제한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영역을 정하고 제한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되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17번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도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밑줄을 칠게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여권에 땡땡땡 결정한다. 여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우리 비행기 탈 때 여권하고 비행기 표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권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있고 얼굴 사진도 있고 국적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신분증이에요. 여권에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 다음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권 표지에 우리 여권 표지에가 비슷한 거니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색깔을 국가의 상징색으로 표현하거나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기도 한다. 여기에 보면 상징색을 쓰거나 아니면 상징하는 문양을 넣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문양은 어떤 모양을 얘기해요. 또한은 위에 있는 또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여권에 불빛이 비치면 여권에가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가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것도 있다. 여기는 주요 문화재가 나와 있네요. 그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 어떤 색깔이나 문양, 그리고 문화재. 이 세 개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정답이 될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두께를 자율적으로. 두께는 두껍다, 얇다. 이게 두께예요. 여기에서는 뭐 두껍다, 얇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디자인을 신중하게. 디자인은 어떤 색깔이나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럼 디자인은 이 노란색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맞네요. 2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꼭 보겠습니다. 3번, 이용 범위를 확실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발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발급은 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주는 걸 얘기하는데 발행을 하다라는 건 만들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권을 신청을 하면 여권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죠. 그걸 발급하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권은 국제 신분증으로 통할 뿐만 아니라 여기 통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통하다는 명사의로 통하다의 형태로 쓰는데 어떤 자격이나 이름으로 알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국제 신분증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모든 나라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런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도 나는 이름이 뭐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걸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기도 한대요. 정체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본질, 어떤 특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징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태극기가 있고 그리고 무궁화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한국의 국기죠. 태극기에 보면
태극 문양도 그려져 있어요. 태극 문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태극기에 있는 그림들을 다 정리를 하면 평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구나.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고요. 또 무궁화는 끝이 없이 영원히 피는 꽃이라는 뜻인데 아주 끈질긴 한국인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전쟁이 좀 많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전쟁을 하러 많이 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음에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내는 무궁화가 바로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나라마다 이런 상징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나 문화가 여권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을 가지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상징물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여권의 디자인을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여권 표지의 색깔, 국가의 상징색으로 표현하거나 또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기도 해요. 한국의 여권을 보면 여권 표지에 나라 문장이 있어요. 그 나라 문장은 무궁화 안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태극기를 가지고 만든 문양이에요. 또한 여권에 불빛이 비치면 주요 문화재가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것도 있다. 문화재는 아주 옛날부터 그 나라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여권에 잘 디자인을 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나 문화를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이번에 발견된 텃새가 태풍에 휩쓸려 한국에 온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섬에서 땡땡땡 것이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고 언급했다.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아요. 네, 일단은 이 단어의 의미를 보기 전에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얼마 전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 2마리가 한국의 작은 섬에서 발견됐다. 자, 여기 작은 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곳을 보면 섬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섬은 한국의 섬인데 이 노란색 앞에도 보면 한국에 온 것으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비슷한 내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여기 앞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 이 표현을 찾아볼게요. 자, 1번부터 보세요. 살던 텃새가 줄어든. 여긴 뭐 줄다나 늘다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은 없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한국의 텃새가 사라진. 여기는 일본의 텃새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일본의 텃새가 관찰된. 여기 일본의 텃새 나왔어요.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 그리고 관찰되다가 나왔는데 이 문장 뒤에 보면 발견되다가 있거든요. 발견되다는 찾다예요. 우리가 어떤 걸 찾으면 눈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관찰되다는 보다예요. 그래서 발견되다와 관찰되다라는 건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도 4번까지 보겠습니다. 부상당한 텃새가 보호된. 부상은 다친 거예요.
여기에는 뭐 다치다, 부상당하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답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 2마리가 새들은 옮겨 다니면서 사는 새들도 있고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만 사는 새들도 있거든요. 텃새는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만 사는 새를 텃새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옮겨 다니는 새들이 있겠죠? 한 곳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사는 새, 그런 새를 철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새들은 보통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살던 곳이 너무 추워지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새예요. 한국의 작은 섬에서 발견됐다. 텃새는 원래 옮겨 다니지 않는 새인데 한국까지 왔어요. 이거는 좀 특별한 현상인 것 같아요. 텃새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지역에서만 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거리는 아주 긴, 먼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럼 반대로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도 있겠죠? 그걸 단거리라고 해요. 긴 거리는 장거리, 짧은 거리는 단거리. 따라서 전문가는 이번에 발견된 텃새가 태풍에 휩쓸려 한국에 온 것으로 추측된다며, 휩쓸리다는요, 어떤 물이나 불,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오면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요. 새들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풍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 새들이 이 태풍과 같이 한꺼번에 한국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일본의 텃새가 관찰된 것이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드문은 드물다인데, 드물다는 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례라고 언급했다. 언급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일본의 텃새가 한국에서 발견된 거는 흔하지 않은 드문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네, 18번의 내용도 이해가 됐나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어휘, 문법이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 확인이 되셨죠? 네, 이런 방법을 꼭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